안녕하세요, 부그롤 여러분. 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네, 너무 유명한 책이죠?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을 하는 이유는 조회수가 이제 마음에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이 책이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우려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설명한 유튜브 방송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뭐 고지고대로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예, 뭐 내용이 이렇다 이렇다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뭐 인상적이었던 부분 두 부분 정도만 제가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책 저자는 원래 그 중세 정문이었어요. 중세를 정문하는 이제 역사가인데, 근데 이 책 저자 말에 따르면은 이제 청균세를 보고 자기도 그 청균세의 어떤 서술 방식에 이제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자신도 어떤 과학적 시각에 근거해서 자신도 한번 역사를 한번 쭉 전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피엔스를 지었다고 해요. 예. 어, 제가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제국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이 책 기준으로 이제 270페이지에 제국의 비전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길 제국이라고 하면은 제국에는 어떤 좋은 점,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보통 제국이라고 하면 이제 제국주의와 연계지어서 뭔가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제국이 이제 식민지를 수탈하고,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식민지를 막 수탈하고, 이제, 제국의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해가지고, 제국이라면 이제 뭔가 나쁘다. 네. 나쁘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 저자에 따르면은 제국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예. 그게 뭐, 물론 괴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 역시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로마도 이제 그 제국인데, 거기서,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키케로는 원래는, 로마 제국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시스템, 우리나라 지금 말로 치면 뭐 HR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직장에 취직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키케로가 이제 로마에서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로 이제 성장을 했죠.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어떤 제국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이 사람이 키케로가 로마 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이런 좋은 저술들을 했을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이거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이제 현대사회에 비추었을 때 현대사에서 그렇지, 우리들 모두들 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를 이제, 운영하는 제국이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 과거 역사에서 이제 미국을 이제 미제국주의라고 하면서 계속 욕을 하기도 했었고요. 비판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그 발전사를 보면은 그 미국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그니까 시스템이나 어떤 운영 방식에서 많은 이득을 취했어요. 예, 실제로 우리는 이제 미국의 그 거대한 내수 시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수출을 이뤄서 이제 경제 발전을 했고요.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제 수출한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할 때 미국은 이렇다 하면서 어떤 정치 체계를 이제 미국의 어떤 시스템을 많이 수용하는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미국의 모든 시스템을 다 수용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식 대륙식 헌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헌법 체계를 만들고 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어떤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어떤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서 이제 발전을 이룬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 미국이라는 어체 체제, 미국이 이제 자신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세계에 퍼뜨리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수용해서 거기서 이제 경제 발전, 이제 그리고 뭐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국계는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면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의 말처럼.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선택한 면이기도 하지만 워낙 맞는 말이어서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현대 사회의 모든 그 정부나 하여튼 시스템의 목표는 우리를 각자 개인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개인화라는 게 어떤 개인주의를 포함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나라를 개인주의 그런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또 다 개인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이 개인화를 시켜서 무엇을 하냐? 어떤 국가와 개인 간의 중간 고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 중간 고리는 다 끊어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어떤 중간적인 단체. 그리고 오직 국가와 개인 간만의 관계를 이루려고 해요. 이게 어찌 보면은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현대 시대에 들어서 많은 시민단체나 어떤 뭐 소규모 이제 그룹들을 이루고 이제 만나고 다니잖아요. 예.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내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일단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제 만나기도 하고, 뭐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회사도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개인화란 거는 좀 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예. 정치적인 의미에서 국가와 개인 간의 개인 간만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개인화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왜 수긍을 하면요. 국가가 이제 점점 관여하는 부분, 간섭하는 부분이 점점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시민들의 의식이 발전하고, 그리고 국가를 견제하는 그런 이제 성숙함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런 정부라는 그 시스템은 점점 우리 개인 곳곳에 스며들려고 해요. 네.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CCTV예요. 우리가 이게 참 애매한 게 옛날에 우리가 CCTV 설치 논란이 있었어요. 네. CCTV 설치 논란에서 이게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다라고 하면서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공론화가 되진 않고 어떻게 특별히 공론화나 어떤 논쟁을 많이 거치지 않고 그냥 CCTV가 사방 곳곳에 이제 설치가 되더라고요. 방방 곳곳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속에 스며들더니 그러더니 이제 우리나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뭐 CCTV로 이제 범죄 현장을 검거했다, 범인을 찾아냈다라는 방송들이 들리죠, 뉴스들이 들리죠. 그러더니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CCTV가 장점이 많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범죄가 예방되고 뭐 아니면은 범인들을 잡아내네. 그래서 범죄율이 감소하네. 실제로 범죄율이 많이 감소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치안이 좋은 국가라도 좋은 나라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CCTV에 대해서 다 수용을 했어요. CCTV 뿐일까요? 우리 심지어 이제 내비게이션도 달고 그 차량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새는 뭐 현관문에도 이제 CCTV를 달는 게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이제 CCTV를 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인이 있으면은 이거를 곳곳에서 감시하는 눈길이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왜 개인화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 CCTV란 것이 서로와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서로와 서로를 감시하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서로를 이제 못 믿을 사람이다. 라는 것도 하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간의 거리감을 만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뭉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가는 물론 이걸 의도하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만을 남겨버리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저자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 바예요. 네. 여러분 그 블랙미러 혹시 드라마 아시나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이게 여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그 개인들은 사람들은 각각 개인만의 방에서만 잠을 자고 뭐 먹고 화장실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가족 간에 자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개인은 개인 혼자만 자는데,
재밌는 게 여기서는 이 개인이 사는 방에는 CCTV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개인이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이 CCTV, 일단 이 감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은 바로 막 알람들을 막 시끄럽게 울려서 괴롭혀요. 예,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감시하는 사람의 어떤 니즈에 맞게 결국 사람들이 이 방에서도 행동을 하는데 이걸 보면 섬뜩한 게 지금 전국 사방 곳곳에는 이제 그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근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어딘가요? 유일하게 바로 집안이에요. 예, 이 가족들, 내가 사는 이 공간이 집안이에요. 상당히 프라이버시가 지켜주는 이 마지막 공간이 집안인데, 만약 이 책의 흐름대로 따라간다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SF 그 넷플릭스 드라마의 흐름대로 따라가면은 언젠가는 이 집안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러느냐?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국에 이제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율이 낮아졌어요. 예. 왜냐면은 우리 이제 CCTV를 범죄를 감시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직까지 가정폭력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CCTV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제 그냥 우리나라 그 뉴스를 보면 그냥 설렁설렁 처리해버리죠. 그냥 두 분 간에 뭐 부부면은 이제 두 분 간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니면 이제 아동학대면은 그냥 뭐 훈방 조치 뭐 이 정도만 조치를 하고 그냥 풀려나죠. 예, 따로 격리 같은 걸 안 시키고. 왜 그러느냐? 왜냐면 CCTV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CCTV를 설치해서 제대로 잡아냈다. 그러면 분명 법적인 조치가 취해졌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뇌피셜로 이제 상상을 했을 때는 언젠가는 이제 집안에도 CCTV를 설치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반발은 있었겠지만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제 부부 간의 폭력이나 이제 아동학대를 봤을 때 언젠간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런 불순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예.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그 저자가 말한 어떤 개인화라는 주장에 저는 굉장히 좀 와닿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국에는 순기능이 있다. 그리고 개인화가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모른다. 예. 이 점을 이 책을 통해서 포인트를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유익기를 했었나요? 네. 뭐 제 마음대로 바꿔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